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복지,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결정은 202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격차로 기록되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며 정부의 발표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이 격차가 여러분의 삶,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가장 낮은 순서부터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기준을 고시하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숫자를 넘어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그럼 2026년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609만 7,773원에서 내년 2026년에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51%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에는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무려 7.20%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인상률과 금액을 통해 정부가 복지 혜택을 늘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250만 원 수준이던 박씨 할머니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내년에 인상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46만 원의 격차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0년에 스스로 정해놓았던 산정 원칙대로 계산한다면 월 695만 2,071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액이 무려 45만 7,333원이라는 약 46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 46만 원의 격차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이 적용된 202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46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이모 씨에게는 자녀의 한 달 식비가 될 수도 있고 투병 중인 김 씨 할아버지에게는 한 달 약값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소상공인 박 사장님의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46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버팀목이 되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의 문턱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실제 수급 대상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이 46만 원의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내용에서 그 숨겨진 진실과 정부의 입장이 상세하게 펼쳐집니다. 잠시 후 공개될 나만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에 주목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2022년과 2023년도에 걸쳐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증가율을 조정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에 이미 하나의 단서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3년 연평균 증가율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자칫하면 소득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반대로 과소 추계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로 이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칙대로라면 더 올라야 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정부가 2020년에 스스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46만 원이라는 격차는 누군가에게는 미미할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삶과 직결된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월 660만 원인 김씨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기준 중위소득이 695만 원이었으므로 김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인 약 625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액이 649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김씨 가족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9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어 복지 혜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과 결정, 근거 미공개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깜깜이 결정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넘어 실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이들의 생존권, 그리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더 큰 가치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복지 혜택을 지키고 더 나아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 3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이 중요한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중요성부터 계산 원칙과의 46만 원, 격차, 그 발생 원인, 그리고 뒤따르는 비판과 논란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정책 정보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여러분의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지 아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약속드렸던 2026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지역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그리고 각 지자체 복지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복지 혜택 정보를 직접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복지 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변경된 복지 제도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국민신문고, 복지로와 같은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복지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이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나 기존 혜택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으신 소중한 정보들을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정보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어려운 환경의 노인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정보 공유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 또는 이 주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